얘기가 계속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날 거냐 이런 네.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이렇게 날짜를 못 정하고 고심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평의라고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분위기가 사실 급반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번 주에 날 것처럼 소문도 좀 많이 나고 또 그럴듯한 분위기였었는데 그게 아마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사실 증인들을 충분히 불러서 사실관계를 복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편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록 전체를 다 받아서 갖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 법에도 반하게 되고 그 증거가 너무 방대해요. 7만 쪽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한 증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파생된 증거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판관들의 이견이 표출됐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여기 굉장히 논란 있는 재판 진행이 많았어요. 예. 그동안은. 근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결론 단계에 와서는 이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또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과 의견 충돌이 상당해 보인다. 그래서 그 당일에는 그냥 네. 다수결로 인해서 어찌어찌 넘어가서 그대로 진행을 했지만 네. 나중에 그 과거에 진행했던 절차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이게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이 네. 일단 다수결로 재판 진행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수결로 뭐 수사 기록을 재판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네. 분명히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다수결로 제일 쉬운 방법이 다수결이죠. 예. 다수결로 해서 4대 4만 되더라도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절차 진행은 마음대로 될 수 있었는데 막상 결론 단계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2, 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를 해왔고 지난주 예시를 들자면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화요일에 공지를 했거든요. 네. 13일에 선고를 할 거라고. 네. 그러면 일단 어제까지는 고지가 없었어요. 네. 그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에는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한다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법조계라든지 여의도 국회에서라든지 좀 들리는 선고 예상일 같은 건 없나요? 일단 뭐 그 소문 같은 건 분분한데요. 예. 저는 21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고일을 공지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 선고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넉넉히 선고 날짜를 알려주는 게 원래 정상이죠. 예. 근데 지금 워낙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선고기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이에 또 반대 집회가 더 좀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2일 전에 공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오게 되면 진짜 이거 너무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왜 이게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재판을 했거든요. 예, 반나절. 예, 반나절이라는 건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는 얘기고 최재 감사원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너 시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의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자르고 잘라서 결국은 11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률상 쟁점의 숫자나 내용, 판결문의 그 분량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국익을 고려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판 판결문도 이미 한덕수 총리 거는 판결문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예상하다시피 기각될 것이 확실시 되고요. 또 판결문이 간단한 만큼 평의도 다 끝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그것을 이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선거의 순서에 따라서도 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이 논의되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에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있을 것이다. 예.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재판 모양이 똑같은데 네. 그게 딱 일주일 차이가 나요. 예. 변론 종결 기일이.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 그 목요일에는 선고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다들 예상하고 주변에 나왔던 얘기들이 보면은 한덕수 총리 직위가 워낙 중요하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당장 미국과 통상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미 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먼저 되고 최재해 감사원장께 될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잡는 건 불가피해졌다. 예. 그걸 잡고 나서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이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고기일은 좀 더 밀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잡힌다는 거죠. 예. 네.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8대 0으로 만장일치 기각 결론이 나왔는데요. 주 의원께서 그 이슈 해설에 올리신 걸 보니까 이걸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 각하의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네.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100% 기각된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 나온 의혹 제기, 그것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해놓고 그 기사를 붙여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조차 질타를 했습니다. 뭘 더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래서 재판도 그래서 반나절 만에 끝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이 현재 그 민주당이 반헌법적 세력이라는 것을 오히려 좀 반증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좀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예. 정무적으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도 이 최재해 감사원장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왜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자꾸 국회에서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문을 대충 만들다 보니까 예. 나중에 막 끼워 넣은 거군요. 예, 막 탄핵 사유를. 없는 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관저에 어떤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네. 그 탄핵 소추문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 없었고,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왜 탄핵 소추문은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소장 같은 것인데 예. 여기에 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 결정문에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결정 대상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선고할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문구가 4차례나 걸쳐서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탄핵 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뜻이고요. 내란죄를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내란죄를 뺀 부분은 사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비판이 컸었거든요. 예. 그럼 탄핵 소추문을 버젓이 보고 탄핵 소추문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는데 네. 그 탄핵 소추문이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표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선고에 드러난 걸 보면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상의 오류 같은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네. 이게 드러났으니까 대통령 판단을 할 때도 그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평의가 늦어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을 전부 재판관들이 이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지금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점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그
나경원 의원 나오셨을 때 저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그 이후에 변론이 재개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내란죄 철회 부분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받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린 건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진행은 중간에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다수결로 밀고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수결로 밀고 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이 중간에 재판을 보이콧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수 절차가 위반되더라도 그 밀고 가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마은혁 그 임명 문제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 의견으로 막 밀어붙여서 불과 30일 만에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셀프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이것을 30일 만에 잡은 게 우리 헌정사상 신기록이에요. 그만큼 막 잡은 겁니다. 사실은 네. 결론 예. 정해놓고. 근데 선고기일을 막 앞두고 나서 불과 2시간 만에 변론이 재개됐잖아요. 예. 재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절차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한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변론을 재개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민주당에서 어떤 표결을 다시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한 게 문제가 되니까 예. 마치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인 것처럼 그 결의안의 모양을 바꿔서 예.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라고 보고 마은혁 후보가 8대 0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 이 부분은 재판을 빨리빨리 헌법재판소 입맛대로 혹은 또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 입맛대로 편하게 진행할 때는 편했는지 몰라도 예. 내란죄를 뺀 부분을 두고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얘기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각하가 네. 먼저 형식 조건인 각하를 먼저 따지고 각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예. 비로소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하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뭐 각하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궁금증이 있는 게 선고를 늦게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과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 간의 어떤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내부의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율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일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각하 쪽이라기보다는 인용 쪽으로 가기 위해서의 설득이 길어지다 보면 재판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대통령 측에서 보시기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선고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조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요. 예.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끼리 토의하는 거고 서로 쌍방간에 서로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로 표를 일부러 몰아가서는 안 돼요. 자기가 이게 헌법의 역사에 남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견제하는 것이고 또 헌법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판결문에 자기 이름으로 판결이 남았을 때 그게 부끄러운 판결이 되고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판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헌법재판소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재판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대방도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등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던 그 4명의 재판관은 저는 이미 결론을 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재판관들이 다른 재판관들을 막 설득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는 거는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그 설득이 넘어가지 않고 뭔가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다.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그 조율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선고합시다. 예. 라고 돼버리면 그 시점에 선고 기일이 잡히겠죠.